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2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포천 허브 아일랜드 앤드 시마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동의 허브 아로마 마스크 전달. 1월 19일 화, 시마 대표 서영석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진식, 이하 복지관, 은 복지관 흰지팡 2홀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동의 허브 아로마 마스크 1만 장, 약 4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시마는 허브 아일랜드에서 자체 개발한 허브 아로마 리프레쉬 오일이라는 100% 천연 식물성 오일을 독자적인 기술로 허브 아로마 마스크에 접목시켜 호흡기 강장,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이다. 시마 대표 서영석는 이번 허브 아로마 마스크 나눔 활동이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복지관 관장 김진식, 은 모두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포천 허브 아일랜드 이목 대표 및 시마 서영석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받은 후원품은 도내 시각장애인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마와 복지관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관은 2013년 개관한 경기도 소재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기관으로서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내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시각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56-5300 내선 4번 지역사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술을 통한 코로나블루 힐링 지산초록도서관 어린이 비대면 특강 겨울 미술여행 운영. 평택시립 지산초록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 특강 3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창의놀이 활동에 중점을 둔 미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한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1월 26일 물결표 쌓인 2월 16일 4회 초등학교 3 물결표 쌓인 4학년 대상으로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등 4명의 화가의 명화를 감상하며 화가의 삶과 그림 속 스토리를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며 나만의 작품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은 매주 수요일 1월 27일 물결표 쌓인 2월 17일 4회 초등학교 1 물결표 쌓인 3학년 A반, 4 물결표 쌓인 6학년 B반 을 대상으로 각자의 일상을 관찰하여 다양한 선과 색으로 표현하는 창의 드로잉 강좌이다. 모든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무료이며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미술도구, 팔절 스케치북, 색연필, 마카, 물감,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연필 등을 준비하면 된다. 접수는 19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와 방문, 전화, 지역번호 031-8024-7451-2로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www.tlib.co.kr/jslive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치매안심센터 독거 어르신 대상 똑똑 돌봄꾸러미 운영.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김영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치매 환자 조호 물품을 독거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치매 환자 조호 물품은 기저귀, 위생매트, 방수매트, 미끄럼 방지 양말 등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최대 1년간 제공된다. 추가로 평택시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 등급 1 물결표 쌓인 3등급 판정자에게 시 예산으로 조호 물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독거 어르신 조호 물품은 요양보호사나 생활관리사가 대신 방문 수령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직접 방문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평택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방역 물품, 인지학습 도구, 컬러링북 등 제공 및 치매가족 모바일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게 비대면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개발해 치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치매안심센터 지역번호 031-8024-4397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화성시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동료 지원과를 통해 실업 또는 비경제 활동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상담과 자조 모임, 취업 연계 서비스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라면 참여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2개 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관에는 매월 80만 원씩 동료 지원과의 임금이 지원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취업연계 수당과 활동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동료 지원과는 월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 및 내 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화성시 장애인 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의료에서 요양, 주거복지까지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시작. 화성시가 오는 3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복지까지 챙겨주는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9일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개편 추진단과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그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과 재가서비스 부족 등으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초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남양읍 현대프라자, 화성종합경기티운 세 개소의 권역별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했으며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담 인력 총 32명을 배치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사정관이 파견돼 각 기관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보건의료, ICT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퇴원환자 관리, 장기요양, 수시방문형 재가서비스, 기능회복 서비스, 주거지원, 주택개조, 노인돌봄주택, 생활지원, 이동통행, 식생활 등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3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자, 요양 등급 탈락자 등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어르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운영되며 국비 포함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어르신 통합돌봄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노인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돼 체계적인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하남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민 건강 지킨다.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직전 연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가 월 평균 75/에서 44/으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초미세먼지도 월 평균 36/에서 23/로 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시민건강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미사대로 및 은곡의 일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대로 등 집중관리 도로의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 전옥스 보일러 보급,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정 실내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개최.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태현은 지난 19일 기존 포천시 소흐릅 임대사무실에서 소흐릅 송으로 132번 길 54로 이전하고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포천시에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장애인 가족 관계 형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태현 센터장은 포천시에서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을 축하하며 우리 시 1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